천안시가 노선 신설과 급행버스 확충 등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사업 추진 7년 만인 지난 8월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2달 가까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인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명의로 정기 기부를 하는 이른바 착한 펫 나눔 캠페인이 등장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3명의 기부자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하는 시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노선 신설과 개편, 급행버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에 도입한 도심순환 급행버스 5번입니다. 두 정역을 기점으로 번영로와 남부대로 등 주요 대로를 경유하는데 이용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5분인 배차 간격을 향후 15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직사를 밀대에는 산업단지와 연계해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가 시범 도입될 전망입니다. DRT는 택시처럼 버스를 정류장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세종시와 청주, 평택시 등에서 이미 운행 중입니다. 최악의 시내버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천안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편안에는 신규 노선과 45개 노선 변경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동부권은 운행 횟수를 늘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독립기념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교통시설을 경유하는 815번 노선이 신설됩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버스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정도는 KTX로 가는 버스를 노선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자가용 이용도 좀 줄일 수 있고.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노인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을 안 가니까 그게 노선을 이제 중앙시장에 이렇게 들려가면은. 시는 앞으로 2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편된 노선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 아우성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자가용 이용률을 한 40%대로 크게 낮추는 것이 대중교통 혁신 작업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 내 장애인과 회복기 재활 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지난 8월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2달 가까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 용화동 일원의 150병상 규모로 추진된 충남권역 재활병원. 사업비가 270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껑충 뛰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었지만 민선 8기 들어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며 오는 202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 7년 만인 지난 8월 말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달 가까이 지나도록 실착공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지에 있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 대집행이 진행된 데다 일부 수목과 석축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부지 일부에 국유지가 포함되면서 추가적인 매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공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는 공사에 들어간 뒤 유치권 소송이 들어올 경우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며 우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지에 포함되는 국유지 매입을 아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시작한 충남권역 재활병원.
기대가 무색하게 공사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면서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펫 기부라고 아십니까? 반려동물 명의로 나눔을 실천하는 정기기부 프로그램인데요. 지난달 처음 도입된 이후 세종에서도 착한 펫에 가입한 반려동물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도 이제는 나눔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걸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반려묘 모모와 함께 생활하는 유장현 씨. 2년 전쯤 지인의 부탁으로 모모를 잠시 보호하다 정이 들어 입양을 결정했고 이젠 유 씨에게 가장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모를 위한 뜻깊은 이벤트를 고민하던 중에 착한 펫 기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착한 펫이라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기부 문화가 있다고 그래서 모모로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해서 뜻깊게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펫 기부는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매달 2만 원 이상의 정기 기부에 참여해 반려동물과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지난달 처음 도입된 이후 17일년째 전국에 60명이 넘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1, 2, 3호 착한 펫 기부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저마다의 동기와 사연을 계기로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펫 관련돼서 시장이 확대되고 펫 관련돼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앞장서서 홍보해 나가고 정착해 나간다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이 일들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기부를 신청하면 반려동물 이름으로 착한 펫 회원증 카드가 교부되고 보호자 명의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됩니다. 또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이나 심리정서 지원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그 사람 중심의 어떤 기부라고 그러면요, 처음으로 저희가 동물 이름으로 기부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착한 가게, 착한 일터, 여러 가지 착한 시리즈의 모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착한 펫이라는 그런 모금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저희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반려인 인구 1,500만 시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으로 알려진 다이소 물류거점센터가 세종에 들어섭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다이소 두 기관은 3,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다이소 측은 2026년까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6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세종 허브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이에 따른 고용 창출 규모는 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지역 모 소아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치를 세종시의 메인 시설이 될 종합운동장 건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회 개막전 준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오는 2027년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을 비롯해 일부 육상 등의 경기가 열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막까지 불과 4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탓이 큽니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해도 공사 기간이 최소 36개월 이상 필요한데
현재 일정대로면 30개월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2027년 대회가 개막하기 전까지 종합운동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가 45개월 걸렸고요. 김해가 46개월. 근데 지금 아직도 이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립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잘못하면 세종 잼버리 사태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시간이 부족한 건 맞지만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당장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통과만 된다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거쳐 모듈화 공법 등 최신 스마트 공법을 적용하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이미 부지 조성이 돼 있다는 점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봤습니다.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3년 10개월이요. 세종시에 있어 종합운동장 없는 공동개최는 사실상 무의미한 만큼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요즘 지역화폐 사용하기 불편하시죠?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에선 사용을 제한하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인데요.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화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무인 수납기에 천안사랑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 때문입니다. 이 조치로 주유소와 병원,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천안에서만 600곳이 넘는 곳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혹시 우리 마트에서 천안사랑카드 지역화폐 쓸 수 있나요? 이제 사용 못하게 됐어요.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으로 생활비를 아껴왔던 시민들은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8월 천안사랑카드의 10%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지만 발행액은 7.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사용 제한 조치가 없었던 지난 2월 57.1%가 올랐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이병화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폐지가 우려된다며 정부 예산과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부 지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역 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천안시에서는 자체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한편 지역화폐의 가맹점 등록 기준은 각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예고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온양오동 구 용화동 일원에 극심한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인근 용화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지상에는 체육공원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용화동 상점가의 한 이면도로 오전부터 양쪽 도로변이 주차된 차들로 빼곡합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차들이 지나다니고 주차를 위해 주변을 맴돌던 차량은 반대쪽에서 진입한 차량 때문에 우도가도 못합니다. 예, 불편해요. 일단은 공영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이처럼 온양오동 구 용화동 지역에 주차난이 계속되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는 상황. 시는 인근 폐업한 마트 건물에 주차장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비싼 가격 탓에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제245회 아산시 의회 임시회에서는 인근 용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지하에는 공용 주차장을 건축하고 지상에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복합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공감한다며 다각적으로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화동 지역 주차난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아산시의 발빠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벌써 10월도 중순을 넘어가며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풍성해지셨을 텐데요. 오늘 또 그 기분을 모아 알찬 정보 가득 담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가을이면 어딘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즘 지역 축제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아 행복한 계절입니다. 여기에 각 읍면 지역에서도 소소하지만 알찬 축제들도 많이 하니까 함께 즐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 더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천안 예술의 전당으로 떠나볼까요? 천안 예술의 전당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제28회 충남 여류작가회전 꽃을 피워라 대관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충남 여류작가회는 전업작가로 구성된 여성미술단체로 35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온 단단한 실력파 작가들이랍니다. 이번 대관 전시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전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시각에서 독창적 예술 세계를 표현한 작품들을 가슴 깊이 누려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요. 오는 21일까지 열리니까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각예술팀 041-900-186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 가슴에도 멋진 그림을 담아주세요. 다 같이 힐링, 좋아요. 이 가을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가족과 함께 힐링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나섰습니다. 가을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천안 8경 가족 플로깅과 가족 숲속 걷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귀 쫑긋 아셨죠? 먼저 천안 8경 플로깅은 봉사교육, 응급처치 소양교육을 먼저 하고요. 이어서 천안 8경 중에 제3경 태조산 왕건길, 제6경 성성호수공원과 천안의 명소인 천호지를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도록 구성했답니다. 가족 숲속 걷기는 태조산공원 무장의 길을 걸으며 전문 숲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숲속의 작은 음악회에 참여해 가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어때요? 멋지죠? 천안시 거주 청소년과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거나 041-566-017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똑똑똑.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 맞는가 봅니다. 제가 봄철에 나눔 실천을 위해 고구마를 심으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렇게 수확한 고구마를 나누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으니 제 마음이 정말 기쁘답니다.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이 사랑의 고구마 나눔 행사를 실시했네요. 짝짝짝. 북면 행복키움지원단이 지난 5월 150여 평의 휴경지에 고구마를 심고 정성껏 관리해 소중한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고구마는 취약계층 쉬운 가구에 전달을 했는데요. 이들 가구에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집 주변의 잡초도 뽑아주고 환경정비도 같이 실시했답니다. 정명호 북면 행복키움지원단장은 단원들이 정성스럽게 심고 수확한 고구마를 이웃들에게 나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며 이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천안시 복지재단과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정 북면장도 바쁜 시기에도 행복키움지원단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북면 최고! 최고!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과 따뜻한 이웃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가을 하늘보다 더 높은 행복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재현하는 이순신 순국제전이 다음 달 17일부터 사흘간 아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순국제전은 이순신 장군이 영면한 아산시에서 장례 행렬을 재현해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축제입니다. 행사는 온양민속박물관과 온양온천역, 현충사에서 진행되며 전시와 재래악은 물론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순국제전의 하이라이트인 장례 행렬은 축제의 마지막 날인 11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양온천역부터 현충사 4.4km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전주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상영작은 모두 3개 부문 11편으로 박지인 감독의 매달리기와 크리스티나 켈리로이 가비 감독의 양귀비와 우리, 앤더슨 에스케니오 감독의 물의 흔적 등 주요 수상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영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의 전국 최초의 초등학교 펜싱부가 만들어집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나루초등학교는 내년에 펜싱부 창단을 위해 지난 8월 선수 출신 지도자를 채용했으며 내년 2월까지 별도의 훈련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초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으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펜싱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생 선수를 선발해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취약계층과 다른 반려동물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반려동물과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기부라는 뜻깊은 동행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